제 손이 왜 이렇게 잡을 때마다 떨리는 걸까요? 혹시 손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침에 정권을 받고 이거로는 아,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손저림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려주신 운동법이 효과가 좋네요. 다행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서 마치 대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막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고 벽을 짚어야 겨우 균형을 잡은 적은요? 혹은 물컵을 들고 있다가 손이 갑자기 살짝 떨리면서 물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진 적,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로 수많은 한국 중년들이 놓치고 있는 초기 신호들일 수 있습니다. 저 박지훈 역시 그랬습니다. 왼쪽 얼굴이랑 팔이 갑자기 저리네요. 얼굴, 팔이나 다리 한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신경학회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3사람 중 1명은 일과성 허열 발작, 즉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를 한 번 이상 겪었지만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약 40%가 1년 안에 실제로 뇌졸중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으면 걱정될 수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 속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마비나 치매 위험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지가 아지가 앞에서 대견에다가 죽어찬다 단어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소와 전혀 다른 극심한 두통.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봤던 한 사람으로서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49살 직장인 박지훈입니다. 제 삶은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늘 바쁘게 출근하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대충 해결하고 퇴근 후엔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이 일상이었죠. 가끔 어지럽기도 하지 다 그렇지 뭐. 난 아직 건강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초 차가운 아침에 운동화를 신으며 신발끈을 묶던 그 순간 오른손이 갑자기 힘이 풀리더니 몇 초 동안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내 서연에게 손이 좀 저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증상이 사라지자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고요. 몸이 자꾸 흔들리고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걷는 느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요. 그 일이 있고 2주 뒤 장모님을 뵈러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바닷가를 걷던 중 왼쪽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마치 천이 덮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은 1분도 채 가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바람이 세서 그랬겠지.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야 해요. 아버님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기억나죠? 물론 기억합니다. 그 해 아버지도 처음엔 얼굴 한쪽이 살짝 저리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뒤 밥을 먹다 그대로 쓰러졌죠.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은 평생 힘을 잃은 채로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해요, 마.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고 이유 없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분당의 한 병원을 찾아 신경과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차근히 듣던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일과성 허열 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몇 초간 울리는 경보음 같죠? 금세 꺼지지만 집 안 전선은 이미 합선이 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수백 개의 가느다란 혈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기름덩어리나 미세혈전이 몇 초만 막아도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갑자기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지만 사실 그 순간이 바로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도 많아요. 경동맥에 얇은 플라크가 보이네요.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해지겠군요. 검사 결과 저는 경도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경동맥에 얇은 죽상경화반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짠! 음식과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 와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식습관과 수면, 염분과 지방만 잘 조절하면 몸이 스스로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을 보니 익숙한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빨간 김치, 짭조름한 된장국, 삼겹살 구이, 진한 소스에 찍어 먹는 습관까지 늘 좋아하던 것들이 그날따라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 서연이 사둔 사과 몇 개와 블루베리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영양 상담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일은 약은 아니지만 혈관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에요. 블루베리, 오디, 석류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 그리고 사과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아저 부에서 선사도적이야. 얼굴이나 팔, 다리 한쪽이 갑자기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대부분은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납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반쪽, 점심엔 짠맛을 줄이고 국물은 덜 먹기, 저녁엔 방울토마토, 몇 알이나 석류 주스 한 잔을 더했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2주일이 지나자 어지럼증이 점점 줄었고 혈압을 재보니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마치 탁하던 물이 서서히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고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에게만 생긴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소금 한 꼬집 더, 맥주 한 잔 더, 잠을 한 번 더 미루고 풀지 못한 스트레스 몇 분 더. 그 모든 것들이 컵바닥에 찌꺼기처럼 쌓이다가 마지막 한 방울에 결국 넘쳐버리는 겁니다. 여보, 정견이 없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잠시 의식을 잃거나 순간적으로 쓰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때의 위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과학이었습니다. 먹는 법, 자는 법, 숨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신경 전문의들이 혈관의 방패라 부르는 5가지 과일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과일이 정말로 혈중 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하루 중 언제 먹어야 흡수율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실천했던 7일 식단,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잡으면서도 맛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균형감, 숙면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작은 과일 습관까지,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서울, 부산, 일본의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작은 신호들을 무심히 지나쳐왔다면 이번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 몇 분 후면 당신은 뇌졸중이 오기 전에 막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무섭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네요. 2대 그날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는 빽빽하게 적힌 안내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2가지 감정이 함께 자리했죠. 두려움과 안도감. 두려운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까지 이미 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안도한 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결심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오예.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 안내문을 냉장고 문 한가운데 붙여두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꺼낼 때마다 그 종이는 마치 제 생활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봤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낯설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젠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사과 반쪽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때 문득 영양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남은 콜레스테롤을 쓸어내는 빗자루예요.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그 말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도 전과는 다른 눈으로 밥상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그날따라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시키며 말했죠. 소금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고추장은 안 넣어도 됩니다. 점원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동료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이제 다이어트 시작했나 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느끼는 방법이었단걸요. 소금 없이도 채소와 달걀의 본래 맛은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단지 그 맛에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래요. 저녁이 되자 서연이 잘 익은 토마토 몇 개를 썰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고소한 참깨를 뿌려주었습니다. 이거 오래 사는 이탈리아 사람들 자주 먹는 거래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한 입 먹어보니 새콤한 맛과 은은한 고소함이 어우러져 소금 한 톨 없어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속도 훨씬 편안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싱겁게 먹는다는 게 맛없게 먹는다는 뜻이 아니구나. 사흘 뒤 저는 작은 혈압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숫자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느 날은 여전히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아침 혈압이 평균 12mHg가량 내려갔습니다. 그 기록장을 들고 병원에 갔을 때 김현수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꾸준히 하면 혈관벽이 서서히 탄력을 되찾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달리기가 아니라 숨이 살짝 가쁠 정도로만 빠르게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노인들은 체조를 하고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족했던 건 약이 아니라 천천히 들이쉬는 숨 한 번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여유 한 조각이었다는 걸요. 그딘 그냥 손이 저릴 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다행히 딸이 병원에 데려갔어요. 얼마나 행운인가. 어느 날 집 근처에 사는 60대 이웃 최미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했죠. 나는 일찍 발견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땐 손이 조금 저릴 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딸이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줘서 살았죠. 그 뒤로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 과일 조금, 걷기는 천천히 하지만 매일 해요.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자고 기억력도 훨씬 나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응원을 받은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제철 과일을 고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월엔 한국 딸기, 6월엔 블루베리, 가을엔 사과, 겨울엔 석류. 영양사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과일들의 붉고 보랏빛 색소, 즉 안토시아닌은 혈관 안쪽에 내피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죽상경화반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뇌혈관을 지켜주는 일종의 방패막이에요. 서울과 일본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뚜렷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죠. 저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사과 반쪽, 중간엔 블루베리 몇 알, 저녁엔 석류 주스 100ml를 물에 희석해 마셨습니다. 짠맛 대신 과일의 자연스러운 신맛으로 입맛을 바꾸니 훨씬 즐거웠습니다. 몸도 서서히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어지럼증도 얼굴에 저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속 작은 과일통을 늘 준비해둔 서연에게 고마웠고,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에 이제라도 귀 기울이게 된 나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진료 때 김현수 선생님은 검사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경동맥도 더 좁아지지 않았고 혈중 지방도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어지럼증이 사라진 게 중요합니다. 그건 뇌에 피가 잘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나은 건가요? 그는 잠시 미소 짓더니 말했죠. 완치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니신나, 이신나.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방이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강줄기를 맑게 돌보는 일이라는 걸요. 한 숟가락의 음식, 한 걸음의 산책, 한 번의 깊은 잠, 그 모든 게 작은 돌처럼 쌓여 내 안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처럼 바쁘고 방심하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발 벽을 짚기 전에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뇌졸중은 벼락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랜 세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쌓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쉽니다. 베란다 밖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르며 사과 반쪽을 자릅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나가 걷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자주 봅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하천의 물결 위에 반사되는 순간을요. 그 모습은 마치 제가 꿈꿔온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히 막힘없이 흐르는 투명한 물. 그때 저는 압니다. 그 강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변화를 결심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몸은 전과 다릅니다.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졌으며 걸음걸이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음식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이젠 무엇을 먹어야 배가 부를까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까를 생각하게 됐죠. 어느 오후 재검진을 마친 뒤 김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상 식단에 혈관을 지켜주는 5가지 과일을 더해보세요. 한국의 50대 이상에게 자연이 준 최고의 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닭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수첩에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였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하며 값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죠. 김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껍질째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흡착해 함께 배출시켜주고 간의 부담을 줄이며 혈당을 오전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을 사과로 시작한 날에는 단계 덜 당기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갔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였습니다. 예전엔 그저 케이크 위에 장식용으로 올리는 작은 보라색 열매쯤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원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죽상 경화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을요. 아침마다 도시락 통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 회사에 가져갑니다. 중간쯤 되면 천천히 녹으면서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딱 좋습니다. 이제 저는 블루베리를 약처럼 먹지만 억지로 삼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몸이 원하는 리듬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생명과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과일이죠. 서울의 여러 병원 연구에 따르면 100% 석류 주스는 중년층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 100ml 정도 따뜻한 물에 희석해 천천히 마십니다. 은은한 신맛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몸이 한결 편안해져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너무 흔하고 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만은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을 최대 25%까지 낮춰줍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토마토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익혀 먹을 때보다 생으로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면 그 자체로 훌륭한 한 접시가 됩니다. 바쁠 땐 당근과 함께 갈아 마시기도 합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부드러워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보카도였습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기름진 과일이었죠. 처음 먹었을 땐 약간 느끼했지만 잘 익은 토마토와 고소한 참깨를 함께 섞으니 그 부드러운 맛이 식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보카도 속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저는 이틀에 반 개 정도만 먹습니다. 하지만 몸속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 마치 안에서부터 기름칠이 되는 듯 했죠. 저는 이 5가지를 혈관의 5친구라고 부릅니다. 매일 최소 2가지를 골라 번갈아 먹습니다. 아침엔 사과와 블루베리, 점심엔 토마토, 저녁엔 아보카도나 석류. 서연은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완전 건강 트레이너 다 됐네? 그런데 어느새 그녀도 제 식단을 함께하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자 서연의 혈압도 조금 내려가고 피부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보관법도 익혔습니다. 사과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블루베리는 냉동실에, 석류는 냉장 보관, 잘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아보카도는 종이에 싸두면 더 빨리 부드러워진다는 것도요. 우리의 작은 부엌은 이제 김치의 붉은색만이 아니라 보라, 빨강, 초록, 노랑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짜증이 줄고 잠이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을 때면 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서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의 저와 달랐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평온해진 얼굴이었죠. 혈관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보이지 않는 소금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뇌를 쉴 틈 없이 몰아붙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깊게 숨쉬는 연습을 하고 시끄러운 뉴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늦은 술자리엔 오늘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호는 처음엔 농담처럼 말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처럼 해봐야겠다. 지금은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시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관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저는 치료 중이 아닙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사과 반쪽, 블루베리 몇 알, 토마토 한 조각. 그 모든 게 모여 하루의 작은 음악이 됩니다. 잔잔하지만 끊기지 않는 선율처럼요.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건너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비결을 묻는다면 그저 미소 짓고 말할 겁니다.